세 번째 날 아침 턱식님은 첫째 날과 똑같은 민박집에 찾아왔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등장을 합니다. 방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턱식. 여기서 턱식님이 전화를 하는데 딸한테 전화를 해. 저 마음이 이해가 가죠. 턱식님이 지금 가장 마음이 힘든 건 국화님 때문이잖아요. 국화님에게 턱식님은 딸을 대하듯 했어요. 근데 딸을 대하듯 한 게 국화를 만만하게 봤거나 뭐 어리게 봤다 뜻이 아니라 화가 나거나 친밀한 사람의 화를 풀어본 경험이 딸이야. 딸을 대하듯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아니 우리 딸은 이저로 이렇게 말하면 풀렸고 이렇게 말하면 반성도 했고 이렇게 말하면 기분도 좋아졌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래서 계속 옆에서 매달려보고 그래 쫑 하면서 막 하기도 하고 막 응원도 해보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딸이 딸이 더 생각나. 물론 그게 아니어도 원래 부모들은 자식이 생각이 나죠. 근데 더더욱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그쵸. 턱식님이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도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턱식님의 마음이나 22 영식님의 마음이나 어쨌건 골싱 특집이라는 골드와 싱글이 섞여 있는 이 시즌에 와서 무언가 해내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을 찾고 싶다가 1순위겠지만 2순위로는 어쨌건 내가 내 캐릭터로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야. 자기가 이전에 나와서 어떤 누렸던 인기도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좌절하기는 싫겠지만 결국은 턱식님은 회피형 성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버리고 있죠. 제가 회피형들이 주로 하는, 회피형이라면 이해하고 회피형들이 주로 하는 멘트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랑하니까 떠난다 라는 맥락의 말들. 어떤 명분을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하고 선택은 결국 동굴로 숨는 선택인데 그거의 명분이 그럴듯해. 스스로도 속아. 사랑하니까 떠난다가 전형적인 그런 멘트거든요. 너를 위해서 나는 동굴에 숨는다. 너를 위해서 떠나준다. 턱식님 지금 이 후반부에 어때요? 나는 역할이 끝났으니 방에 칩거한다. 똑같거든 패턴이.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보내준다는. 그게 마음속에 물론 불안도 있고 회피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회피 성향이 짙어질 때 나오는 패턴이야. 그래서 딸에게 한없이 당정하고 젤리도 키우고 있군요. 이름이 아주 귀엽군요. 아빠가 빨리 보고 싶어. 빨리 갈게. 딸한테 사랑해 하면서 이제 울컥하는데 여기서의 눈물의 의미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딸 생각. 이거는 그러니까 돌싱인 상태의 부모 입장에서 다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자식한테 한편으로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누가 했냐면 22 옥수님이 그 말을 했었죠. 내가 내 자식에게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수님이 비정상 정상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했지만 어쨌건 그거는 타인이 봤을 때는 아이고 그게 뭐 어떻게 비정상이냐 아니다 충분히 사랑 주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어른의 결정 때문에 내 자식이 혹시라도 균형이 깨진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영식님 이 딸 목소리 들으면서 여기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순위 바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2순위는 자신의 어떤 남자로서 멋진 캐릭터를 남기고 가는 거. 그러면 그 1순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에는 영식이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니지. 딸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궁극적인 목표겠죠. 그 말을 턱식님이 이 전에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 말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는 딸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 근데 어쨌건 그런 맥락의 말을 했어요. 그게 네, 남자들끼리 방에서 모여서 했는데 상대 감정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재치 있는 본인의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하고 자기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자기의 행동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의 감정을 유추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턱식님은 그 불안도도 꽤 커요. 그러니까 회피형과 혼란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딸을 위한 새엄마 쉽지 않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이어야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천성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러니까 새 엄마의 천성도 좋은 사람이 또 성실하면서 또 남편까지 사랑하고 성숙해야 완벽하겠죠. 근데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새엄마들도 다들 엄청 노력해요. 새엄마, 새오빠들. 그래서 다들 엄청 노력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계모나 계부들에 대해서 뭐랄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참 고생을 하거든. 이번에 재혼 부부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분 그 5아이의 엄마도 실은 미숙하고 잘 모르고 새엄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서 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 칭찬받고 응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거기서도 더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내가 이 아이를 직접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시키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애써서 해야 되는 것들이 힘든 거죠. 그렇게 이제 딸 목소리를 듣고 이게 감정이 휘몰아치고 자기는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이제 결혼보다 돈과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턱식님을 분석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세요. 그때는 자기 딸과 동갑인 아들이 있는 한 여성분과 이제 동거 비슷한 걸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그때도 굉장히 진지하게 관계를 가져가고 그때 아이들끼리 거의 형제처럼 지내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턱식님은 내 딸에게 드디어 가족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했다가 이 딸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엄마가 나타났고, 뭐 오빠는 아니지만 어쨌건 동갑이지만 오빠가 나타났어. 근데 사라졌어. 그런 일들을 겪게 했던 게 아빠로서는 정말 미안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이 아이에게 가족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 그리고 국화님을 만나서 국화님이 다 상관없다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을 거고, 아, 가족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현명하고, 아, 우리 딸의 엄마가 될 만큼 지적이면서도 천성도 좋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국화님에게 더 조급하게 매달렸을 것 같기는 하네요. 턱식에게 국화는 굉장히 완벽해 보였을 거거든. 자기를 선택해줬고, 그리고 돌싱이어도 상관없고 사람이 괜찮으면 만나볼 수 있다고 말을 했고, 어. 그렇게 턱식은 눈물을 흘리고요. 턱식님 근데 10기 때는 자기가 우는 모습 방송에 안 남기려고 그때 막 디즈니 노래인가? 상표 브랜드 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런 오픈된 곳에서 카메라 그렇게 가까이 가는데도 눈물을 보이네요. 달라졌네 이건. 그래서 이제 이 마당에서 혼자서 이제 턱식은 눈물을 흘리고요. 딸에 대한 미안함이 분명히 있었겠죠. 국가에 대한 아쉬움이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지, 실은 연결돼 있지. 저는 아이가 2살 때부터 키워온 아빠예요. 고생했지. 딸을 2살 때부터 키운다는 게 우리 가족, 우리 아이의 엄마를 모시러 온 거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생각 자체는 실은,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너무너무 공감해요. 아빠로서는 저도 턱식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턱식님의 자녀, 자식이 1순위일 수밖에 없는 아빠의 마음이 이해하고, 지금 어른의 사정으로 이 아이가 엄마가 없는 환경을 만든 것도 미안하고, 엄마가 될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나의 잘못으로 이 아이에게서 엄마와 형제를 뺏어간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쨌건 카메라에 잡힌 것만 벌써 3번이니, 카메라로 유추할 수 있는 것만 최소 3번이니 그 이상의 어떤 상처를 딸에게 줬을지도 모르고, 최소 3번의 그런 상처를 내가 이미 줬으니 또 새롭게 이제는 상처를 주지 않고 싶다. 딸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딸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 여기 와서도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바램을 여성이 알았을 때 과연 턱식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지. 내 아이의 엄마가 돼주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여성으로서 자기 인생에 좀 그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이해가 돼요. 부모로서는 당연한 마음이야. 부모로서는 당연한 마음인데, 턱식님을 만약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알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진짜 턱식님이 누군가를 만나려면 저 마음을 이해하는 양육 중인 여인이 나을 것 같아. 양육 중인 돌싱 여성이 어쩌면 저 마음을 알 거거든.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니면 예전에 돌싱글즈에서 나왔던 것처럼 애에 대한에서는 애틋한 애정이 있는데 양육을 직접 하지 못하는 환경인 사람. 그래서 그 턱식님의 아이를 일종의 내가 어떤 속죄의 마음으로 턱식님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좀 베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양육권을 이제 상대한테 넘기고 그리고 그게 마음속에 큰 돌이 돼서 뭔가 이제 속죄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인데 또 이렇게 키 크고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또 그런 이상형을 가진 사람 그런 분이라면 턱식님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뤘을 때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차라리 더 성숙한 사람이 경험이 있는 최소한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사랑한다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근데 국화님이 또 워낙 괜찮은 사람이니까 욕심이 나죠. 욕심이 나지. 아, 왜 딸의 엄마 포지션에 집착하냐면 2차 성징 사춘기를 앞둔 딸 케어에 두려움을 느껴서요. 맞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솔직한 말이에요. 부모로서 솔직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아빠가 사기에 나와서도 참 인기도 없고 앞으로 욕도 많이 먹게 될 건데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왔는데 여자 만나고 알아가신 것이 참 어렵구나. 약간 턱식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괜찮은 아들이 아니야. 엄마 나 되게 다 망했어. 삶이 망한 것 같아. 그때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은 그 마음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네. 딸이 2차 성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빠로서 좀 두렵겠네요. 걱정되고. 뭔가 이 낯설 사계에서 어떤 이 시험과 평가에서 엄마 시험 잘 보고 올게 하고 왔는데 망쳤어.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심리겠네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출연한 건데. 그러니까 턱식님은 여기 와서 더 황당했겠지. 싱글들이랑 섞어놔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턱식님은 내 아이의 엄마가 돼줄 사람을 찾고 싶은데 지금 싱글들에게 내 아이의 엄마가 돼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과하거든. 경쟁이 안 될 것 같거든. 그쵸. 결론은 국화 때문에 눈물의 이유가 되는 거죠. 시험에서 망친 아들의 마음이 된 게 그 시험이라는 게 결국 국화님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한테 가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고 아니, 지금도 가정이죠 왜. 그래서 딸에게 엄마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도전을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죠.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상대가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옛날에 이런 우화나 이런 거를 저는 인생 PT에서도 그런 거를 빗대어서 많이 실습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햇님과 북풍 이 이야기가 정말 단순하지만 진짜 큰 진리를 담고 있죠.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푸시한다고 상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면 돼, 실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기다리면 이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기다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국화님이 원하는 거를 주면 돼. 국화님이 왜 나와서 따졌겠어? 불안하니까. 왜 나와서 따졌겠어? 백합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하고 그런 일 없겠다 하고 그리고 시간을 좀 갖자고 했을 때 시간을 좀 주면 됐어. 근데 턱식님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북풍을 불어버리지, 막 강풍을 불어버리지. 그러니까 상대는 계속 옷을 여미고 더 도망가고. 그리고 지금 아니면 너 끝이야. 너 지금 아니면 그냥 다시는 너랑 얘기 안 해. 빨리 지금 얘기해. 이게 북풍이 하는 짓이거든. 지금 당장 옷 벗어. 바람 내가 강풍 더 세게 날려버리려니까. 옷 날려버리려니까. 더 세게 불 거야. 그런 거거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이 도망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죠. 그쵸. 이게 턱식이란 캐릭터를 연기한 거야. 처음에 여기 와서도 너무 긴장해 있었고 그 긴장을 풀고자 본인이 아니고 턱식 캐릭터를 연기한 거지. 딸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는 여유로운 경수.
이 시점에서 경수님은 국화님하고 데이트를 하기 전이죠. 그리고 턱식에게 안겨있는 길냥이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뭔 마력이 있는 거지? 길냥이가 사람한테 안기는 거 처음 봤네. 그래서 턱식은 난 진지해. 응?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진정성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본인 다짐이고 내가 지금 백합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원래 턱식이라면 안 그래요. 원래 턱식이라면 집에 가. 그냥 여기서 이미 동굴로 들어가. 하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꽁 대신 닭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 내 마음은 진짜 국화고 백합 앞에서 국화 화이팅 하고 막 옆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잘해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약간 안면몰수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명분을 내세요. 나는 이게 진정성 있는 거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근데 결국 지금 저 회피적인 성향이 드러나죠. 백합이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선택이 진짜 마지막이니까 정말 내가 마음 있는 사람 선택하자 해서 국화를 선택할 확률이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건 적다고 보고 결국은 도망 동백. 근데 모르죠. 턱식님이 진짜 마지막이니까 내가 마음 가는 사람한테 한번 마주해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국화님을 선택한다면 턱식님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고 만약 동백님을 그냥 선택을 한다면 아 역시 회피형이 회피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백이든 국화든 경수 입장에서는 화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지. 국화에게 다시 오면 내가 지금 국화랑 잘 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회방 놓으니까 말 그대로 1차원적으로 벌써 화가 나고 동백을 고르면 내가 진짜 동백을 선택할지 국화를 선택할지 생각하면서 국화를 선택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국화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동백한테 장난치듯이 가니까 나는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을 이 사람은 지금 막판에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장난이구나. 왜 동백한테 그런 장난을 치냐라는 게 경수 입장에서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 저는 턱식님이 국화를 선택하기를 바라긴 합니다. 그게 턱식님에게는 뭔가 정말 그 진실을 마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턱식님이 결혼보다 동거에서나 지금에서나 큰 차이가 없는 걸 보면 이렇게 3박 4일 만에 그걸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 결국 그냥 회피픽을 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국화 앞에서 백합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고 백합 앞에서 국화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고 그렇다고 그리고 또 백합은 나도 삼형수도 알아볼 거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었고 삼형수도 알아보고 다른 누구더라 아무튼 그도 알아보고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 너 알아보도록 해 나는 역할이 끝났으니까 그냥 나는 마지막 데이트는 동백 선택한다 그렇게 스스로 명분을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만 해도 턱식님은 진정성 있게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이 말은 남들이 나를 되게 표리부동 아니다 부하내동 가볍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가식적인 마음은 국화면서 백합한테 갔다가 백합한테 갈 거면서 국화한테 그렇게 막 들이댔다가 이런 모습들 스스로도 민망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 그런 거 다 상관없어. 나는 다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본인을 보호하는 일종의 명분이죠. 그렇게 넋두리를 그렇게 들어주던 그때 국화님 등장. 영식님은 쳐다도 못 봐. 그래. 그렇게 각자 갈 길 가고요. 일찌감치 데이트를 나섰던 영식과 백합. 이건 두 사람 가고요. 턱식님은 저의 행선지는 남은 기간 동안 백합이냐 있냐 그 문제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백합님이 오롯이 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110화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111화 가장 최근 회차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그 전 회차에 잠깐 남았던 장면 턱식님의 눈물을 좀 본 거고요. 다시 시간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턱식님은 첫날에 착장을 다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합님과 데이트를 나가자마자 미안합니다. 시작부터 사과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캥기거든. 자기가 국화한테 한 행동이 있고 국화에게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저기 앉아서도 아까 경수씨 있다가 갔을 그때도
나 진정성 있어요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죠. 나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이 사람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도 아닌데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스스로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제 미안합니다 사과하면서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게 턱식님이 이게 말도 많고 유연하고 여러모로 또 말센스가 있는 사람은 맞는데 이 결정적으로 감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미안하다, 꽁대신다 이런 걸로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는 건 진짜 그 백함님처럼 한 번 꽂혔을 때 그 생각 계속 부정회로 돌리는 사람에게는 진짜 최악의 화법이야. 차라리 여기서는 원래 턱식님이 하던 거 있잖아요. 뭐 이쁘네? 아 오늘 파란색 아 멋져. 아 오늘 이거 여고생 수학여행 가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원래 하던 거 하면 되지. 왜 여기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애초에 백합님은 이런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 그 선택만 어필하면 되고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가 캥기는 부분들을 너무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가는 동안도 생각보다는 이제 정적이죠. 턱신님도 근데 생각이 복잡한 거야. 아까 눈물을 흘리고 딸 생각하고 그랬던 건 결국 국화를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이거든요. 그래서 백합님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텐션이 안 올라. 오히려 지금 턱식님 머릿속에 꽁 대신 닭이다. 그래도 어쨌건 선택을 받자. 이 생각으로 하니까 아 내가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거기서 경수님한테도 진정성 있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 자기 스스로가 의심이 되니까. 저 인터뷰에서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지 뒤에서. 그러면서 턱식은 나는 첫날의 복장이다. 그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 와중에 백함님 계속 선택했으면서 그런 좋은 행동을 했으면서 왜 다 돌아가 버려? 좋은 행동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지금 벌써 3일차, 4일 중에 3일차 아침인데 3일 동안에 지금 행동이 전부 나는 국화였다라고 증명하는 꼴밖에 더 돼요? 내가 그대를 오늘 몇 번째 선택했던가? 라고 물어봐야지. 여기 오면서는 의상 칭찬하고 더 이쁘다고 하고 타가지고는 내가 오늘 그대를 몇 번째 선택이더라? 하고 아 내가 선택을 그대한테 다 썼네. 이 정도면 뭐 알아볼 만큼 알아보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턱식이 왜 이렇게까지 캥겨서 현명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쉬워요. 여유 있게 잘했잖아 그 전까진. 백합이 턱식한테 흔들리기 때문에 턱식님에게는 어쨌건 백합님의 선택을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님은 마음속에 원래 불안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에게 자꾸 정답을 정해놓고 혹시 그렇지 않니?라고 물어봐. 콩대신닭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은 턱식이겠지만 아니에요? 뭔가 정답을 정해놓고 물어봐. 그거는 턱식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꽁대신닭 아니고 이거 진짜 제가 이 NLP 강의에서도 하는 건데 그때 항상 드는 예시가 핑크 코끼리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마세요. 핑크 코끼리 떠올리면 안 됩니다. 핑크색 코끼리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도록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 기술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NLP 강의에 있어. 이 하나는 핑크 코끼리라는 단어를 쓴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장 자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핑크 코끼리를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핑크 코끼리를 떠올려 라고 문장이 한 번 끝나고 그 다음에 살짝 이어지면서 뒤에 다른 단어가 붙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뇌는 그 문장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핑크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을 거야. 그냥 그 단어만 썼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 단어를 계속 때려 박아 넣는 건데 거기서 완성시킨 문장을 중간에까지 배치해 놓으면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핑크색 코끼리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방금 내가 말한 것도 그 트릭이 들어있지. 핑크색 코끼리를 떠올릴 가능성이 이게 삽입하는 기법이랑 산재시키는 기법이죠. 근데 지금 턱식님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 나랑 턱식님이랑 백함님이랑 이렇게 세 삼각관계면 백함님이랑 내가 얘기를 할 때 턱식님을 떠올리지 않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싶지. 하지만 물어볼 필요 없어. 이 사람이 그거를 굳이 나랑 있으면서 떠올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 정도는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상대의 머릿속에 어떤 단어를 박아 넣을 거냐. 이거는
실은 24기 때 자기소개 때도 얘기했었어요. 24기 영식님과 24기 광수님, 어안이 벙벙 영식과 그 당시에 우리 슈퍼스타 광수님이 자기소개가 확연히 달랐던 이유는 둘 다 현실은 뭐 둘 다 노력하는 청년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안이 벙벙 영식님은 머릿속에 남는 게 월세였어. 월세 8급 두 가지 단어를 사람들 머릿속에 남기고 왔고 원룸 월세 8급. 광수는 스타트업 CEO, CEO가 아니라 뭐였죠? COO였나? 그거랑 그리고 5급 뭔가 도전 이런 단어들을 남겨놨어.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단어를 박아두느냐. 그게 실은 전략이에요. 그거는 자기소개 같은 때는 준비할 수 있고 최소한 턱식님은 어떤 프레임으로 백합님의 마음을 돌릴 건가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왔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백합님은 그렇잖아도 지금 아니길 바라는 사람한테 자꾸 저 단어를 쓰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그대를 선택했었고 이거를 먼저 얘기했어야지. 이것 좀 먼저 얘기하는 거 뭐 얼마나 어렵다고. 대화가 편하고 매력 있으니까 그대한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오늘도 선택했네? 여자들 선택이었으면 내가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인데 이걸 알아줄란가 모르겠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짜가야지. 꽁 대신 닭이라고 처음에 박아놓고 시작하면 이게 들어오냐고. 턱식님은 나는 그랬어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백합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죠. 이 턱식님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턱식이라는 이 캐릭터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 스타 같은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턱식이라는 사람 자체도 이제 같이 있으면 재밌고 지금 백합님 입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턱식하고 영식인데 그런데 지금 턱식이랑 있을 때 좀 더 연애하는 느낌이 들 테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데이트하는 날은 날씨가 좋다. 어제도 너무 좋았잖아. 그러니까 턱식은 이게 시그널일 수도 있겠지. 어제도 좋은데 오늘은 더 좋네. 그렇게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식당으로 왔고요. 문 열어주면서 에스코트를 하는 턱식. 그리고 키 진짜 크다. 본인의 쇼컷 그리고 본인의 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기의 쇼컷도 이쁘다고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키가 큰 남자를 선호할 수 있겠다라고 대충 유추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정수리 보여? 자고로 여자는 남자랑 썼을 때 정수리가 보여야 귀엽거든. 두 사람이 동시에 좋다라고 나왔다는 거는 물론 뭐 나쁜 신호는 아닌데 두 사람 다 그냥 동시에 어떤 침묵을 견디지 못했구나. 두 사람이 지금 특별히 그렇게 원하는 만큼 대화 티키타카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서로 둘 다 이제 좋다. 찌찌뽕 이렇게 나온 거는 둘 사이에 지금 대화의 흐름이 티키타카가 잘 안 되는 상태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쇼컷이 맞아. 쇼컷이 잘 어울린다는 정답을 정해놓고 삼형수에게 그 정답을 요구했는데 삼형수는 그 정답을 말해주지 않아서 그때부터 백합님은 좀 긁혀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싱싱한 해산물, 멋진 그림이 있는 횟집에 왔군요. 너무 춥다는 백합님에게 담요를 전달을 해주는군요. 그래서 백합님이 이렇게 자상해서 지금 이거 딸이 이걸 보고 다정한 거 보고 배워가지고 웬만한 남자 만나기 힘들겠다. 그러는데 저 다정함은 이 사춘기가 지나면 그대로 유지되기가 뭐 힘들고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갈 때까지 계속 저렇게 다정함이 유지된다면 그 딸은 그 다정함을 조금 오히려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래도 어쨌건 아빠가 다정하면 딸은 좀 다정한 사람을 더 선호할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아빠가 맨날 다정하게 행동한 기준이 있으니. 근데 턱식님 표정이 웃긴 하지만 표정이 좀 굳는 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딸에게 많이 다정한 아빠는 못 됐었겠죠. 그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어. 혼자서 딸을 키우는데 딸에게 그만큼 다정한 아빠, 다정하긴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는 아빠일 수밖에 없죠. 일을 하고 지금 해외 영업인데 당장 집을 비워야 되는 날도 종종 있을 거고 그런 마음속에 어떤 미안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나라 이 맞벌이 가정에서의 엄마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감정이 죄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벌이도 아니고 혼자서 키운다면 그런 죄책감은 조금 더 클 수도 있죠. 그래도 회는 맛있겠군요.
속초 왔으니까 낮술 해야지. 회 아주 좋아하고 영식 씨는 사이다. 백합 씨는 술을 마시고 있고 그러면서 영식님이 물어봅니다. 이 턱식님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마음 상하거나 그런 일 생길 수 있잖아.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여기서 백합님이 나는 바로바로 풀어야 해. 이걸 보고 백합님은 턱식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를 새삼 깨달았어. 새삼. 아, 백합님은 지금 턱식님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백합님은 국화님에게 들어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요. 턱식이 원하는 정보를, 턱식이 원하는 성향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물론 이제 백합님은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 성격은 맞지만 어쨌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어필의 의미도 있지 않나. 근데 어쨌건 뭐 그냥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를 말하는 게 이거는 확실히 22 영식님을 대할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백합님은 지금 턱식님을 최종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조금 해야 하는 스타일이어서 싸워도 일단 대화에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계속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건 나랑은 너무 안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쭉 풀어나가는 거는 턱식님한테 어필하려는 거 아닌가? 왜냐면 국화님한테 이미 다 들었거든 이게. 그래서 보여지는 것보다 백합님은 지금 턱식님에게 관심이 있구나. 국화님이 백합님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나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게 좀 잘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 그러니까 턱식님은 이거 나랑 너무 잘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너무 답답해. 응? 그것 때문에 더 싸워. 나는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화해 방식이야. 그러니까 같이 해결을 하더라도 이게 생각의 속도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생각의 속도와 표현의 속도가 맞으면 좋겠지만 턱식님의 어떤 그 대화 방식, 지금 당장 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실은 불안의 표현에 가깝기는 해요. 나 지금 버리고 들어가지 마. 나를 안심시켜줘. 라는 외침이기는 하죠. 나 안 그러면 또 동굴로 들어갈 텐데 나 좀 잡아줘. 라는 외침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건 여기에서 백합님은 턱식님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줘요. 갈등 해결 방식이 비슷한 두 사람이라고 자막은 써 있는데 이게 갈등 해결 방식이 비슷하다고 두 사람이 잘 맞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국화한테 그렇게 어필하다가 까이고 동탄으로 내 앞에서 꽁 대신 닭을 연불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턱식이가 좋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백합님에게는 다른 대안이 또 없고 그리고 분명히 턱식은 또 나를 계속해서 선택해준 건 또 맞으니까 그래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턱식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백합님에게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 정답을 들은 거예요. 턱식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신나가지고 내가 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나는 오늘 하루만 살아. 어제 아저씨 보셨나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 싫어해. 그러면서 백합님은 무슨 말인지 안다. 그래서 나 질문 되게 현실적인 거에. 그 질문은 많이들 해요. 근데 이제 백합님은 이 백합님의 특징은 근데 뭐냐면 턱식님에게 분명히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삼형수한테도 그랬어. 삼형수한테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삼형수 선택해가지고 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그 자신의 불안 때문이겠지만 거기에서 부정적인 질문을 해.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을 고르지 못하면 부정적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상대에게 뭔가를 확인하려 들어. 그래서 백합은 나는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국화님을 배제할 수 없는 게 만약 국화님이 오케이 했다면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건 맞아. 이 말은 빨리 아니라고 해. 정답을 빨리 말해봐. 난 지금 그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 정답을 말해. 그러니까 처음에 턱식한테 나는 너랑 잘 맞아. 그러니까 나 좋아해. 그래서 턱식이 우리 잘 맞는다. 너 좋아해. 하니까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이렇게 돼. 삼형수랑도 나 당신 좋아요. 당신 선택했어요. 우리 데이트 합시다. 그래서 삼형수랑 또 하니까 나 선택해서 우리 이제 시작이죠. 문제 나갑니다. 내 쿠쇼컷 어때요? 라고 나가는 거야. 백합님의 어떻게 보면 좀 불안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불안을 드러내는.
그래서 4개 데이트권 딸 때도 국화님한테 파이팅 이러면서 했으니까 이 말만 들으면 이 턱식을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얼핏 했거든요. 저는 이거 같이 보게 할 때 백합님은 턱식에게 마음이 없는 건가 생각했는데 근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백합님은 턱식님을 마음에 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어필을 했더라고. 왜냐면 국화한테 들은 게 있는데 저렇게 말한 건 어필을 한 거야. 백합님은 나름. 그래서 턱식이 그 어필에 대해서 호응을 했고 또 호응을 해가지고 대화가 되니까 백함님은 또 불안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자 정답 맞춰보세요. 자 날 불안하지 않게 정답 맞추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나가고 오잖아. 국화한테 파이팅 왜 했어? 이게 백함님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또 백합이 쪼는 것 같으니까 턱식님 용우미소 그 입꼬리를 애써 올리는 미소가 또 나오고 턱식에게 어필을 해. 그래서 턱식이 나한테 호응을 해. 그때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이야. 그러니까 그때 불안이 갑자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때서야 불안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선택한 게 본인의 마음이 아니라 국화님 선택으로 온 거잖아. 자, 해명해. 자, 해명해. 자, 나는 너한테 호응했다. 자, 그리고 너도 나는 너랑 잘 맞는 여성이야. 오케이? 자, 근데 해명해. 국화에 대해서는 해명해. 그래야 내 마음이 열릴 거야. 지금 정답 빨리 맞춰. 이런 걸 보면 지금 백함님도 마음이 복잡한 거야. 백함님은 그때 이제 삼형수랑 데이트할 때도 삼형수를 알아보고 싶었음에도 삼형수가 처음부터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삼형수는 정답 첫 번째 문제에서 정답을 못 맞췄고 쇼컷에서도 정답 못 맞췄고 등등. 그렇죠. 턱식이 여기서 잡힐 것 같단 말이지. 우리는 잘 맞는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원래 하던 대로 버릇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팩트가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 턱식이 그닥 노련하지 못한 것 같아. 턱식 씨가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였으면 국화님의 선택으로 온 거라고? 사계 시스템 몰라? 사계 데이트는 거절을 못합니다. 그거면 그거를 말하지. 근데 본인도 거절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해. 정확히 따지면 거절 당한 건 아니에요. 거절 당하지는 않았어. 사계 데이트권을 애초에 쓰질 않았으니까 턱식님은. 이거는 보통 말문이 막혔을 때 시간을 벌기 위한 기법이죠. 거절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너무 정신승리 같아 보일 것 같아요. 그것도 말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죠. 거기서 정신승리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사계 데이트권 시스템 몰라요? 거절 안 돼요. 근데 거절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계 데이트권이 남았지만 내가 왜 쓰지 않았을까요? 난 쓸 수 있었어요. 왜 쓰지 않았을까? 그때 맞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계속 선택해왔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국화도 선택했던 거고 국화를 선택해서 데이트를 해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맞지 않아서 휴대를 쓰지 않았고 그거를 그대한테 썼고 그게 팩트입니다. 여기에서 정신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팩트인데. 이거 멀미화법이야 이거.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까 지금 머리를 엄청 쓰면서 지금 좋은 이야기 하셨네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놀랐어. 이러면서 이것도 계속 지금 시간을 버는 화법이거든. 국화가 사기 데이트권 자기한테 안 쓰면 좋겠다고 한 거야? 그랬다면 내가 거절을 당한 게 맞죠.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내 슈퍼데이트권에 대해서 국화님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지금 놀라는 포인트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시네요. 이런 말보다는 덜 말장난 같잖아. 그리고 내가 방금 말했던 정도면 백함님은 납득했어요. 백함님은 왜냐면 납득하고 싶거든. 지금 어느 정도 정답을 정해놓고 턱식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백함님은 그 정도 명분이면 넘어갔을 거야. 지금도 이 정도로도 넘어간 걸. 그래서 국화님 얘기가 나온 거에 놀랐어. 근데 백합님 입장에서는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나올 수가 없어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백합은 명분을 원하는 거야. 명분을 주면 돼. 근데 제가 아까 턱식님에게 빙의해서 했던 말만큼 좋은 명분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서 턱식님은 나는 그 사람 몰라라고 하고 있잖아. 에이 참 이게 되냐고 이게. 이거는 너무 장난스럽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동안의 자기 행동을 부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자기 행동을 기반으로 나는 그 행동이었기 때문에 너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를 너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전환해서 들어가야지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모른 척 해줘라고 들려버려. 사람은 행동을 보는 거다. 우리는 알지. 우리는 방송으로 보기 때문에 백함님한테는 스킨십이었고 국화님한테 스킨십 엄청 하네. 행동을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가는 거면 알지만 그 자리에서 내 선택 몰라? 내 선택한 거 몰라? 내 휴대 언급도 안 했는데? 나 휴대 언급한 거 너밖에 없는데? 하고 가면 그건 너무 그 명분이 넘어가지. 나는 그 사람 관심 없고 근데 어떻게 관심 없을 수가 있어. 실은 명분이 이건 안 돼. 관심 있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그 전날 슈퍼데이트권
그 서로 경쟁하면서 그때 백합님 엄청 긁혔었거든요. 턱식의 응원 본인이 받고 싶어 했었거든. 턱식과 데이트 좋았어요. 그래서 와서도 굉장히 설렜어. 근데 오자마자 턱식 국화에게 매달리고 국화만 응원하고 있지. 그래서 백합님은 그걸로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응? 어젯밤까지 국화님 파이팅 이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이걸로 나 어제 긁혔었다?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해명해. 빨리 정답을 말해. 라고 지금 백합님이 다시 한번 던지고 있죠. 근데 턱식은 지금 자리 없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큼 설명은 안 됐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꽁 대신 닭? 아니, 꽁 대신 봉황이라고 합시다. 뭐 그래. 뭐 꽁 대신 닭 프레임을 뭐 봉황 프레임으로 바꿨다고는 치는데 이 애초에 이 대신이라는 것 자체가 대신이라는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닌 거를 캐치하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였어. 차라리 백합과 국화 나는 두 사람을 알아보려고 했고 백합이라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택으로 마음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했어. 국화는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었어. 백합에게는 내가 선택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국화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국화를 더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아닌 걸 알았지만 맞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어. 그렇지만 결국 휴대도 선택도 나는 너였는데. 그런데 어쨌건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때? 털고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너 어떻게 급변하고 바뀔 수 있어? 본인이 스스로가 두려운 말이죠. 급변하고 바뀔 수 있어.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본인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조금 부끄러운 상태죠. 그래서 미련이나 여운 없어? 나는 백합님 알기에도 바빠. 백합이 그래도 원하는 말들을 조금씩 섞여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국화님이 1도 없어. 그러니까 백합님이 내가 어제 그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잘 못 잤어. 턱식님 이렇게까지 이제 미숙하게 하는 게 좀 아쉬워. 백합님은 어제 슈퍼데이트 시합에서 국화를 응원하는 턱식을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졌겠죠. 아쉬웠겠지. 그만큼 턱식과의 데이트가 좋았겠지.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든 턱식이 자기에게 명분을 주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 명분 주는 게 생각보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명분을 주는 게 뭐 있어? 라면 먹고 갈래? 이것도 명분 주기잖아. 그래서 턱식은 있잖아 국화야. 이게 아유 왜 그래? 아유 있잖아 국화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또 이름을 잘못 불러버렸네. 아쉽네요. 여기서 국화라고 잘못 불렀어. 국화가 아니고 내가 헷갈렸어. 나는 그 여자밖에 몰라. 나는 그 여자 몰라. 국화야. 지금 이래도 백합님은 턱식이죠. 지금 영식님은 동백이라고 하질 않나 지금. 그 와중에 지금 턱식도 잘 안 풀리죠. 이게 좀만 하면 설득되는 것 같은데 자꾸 안 되고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백합이 턱식님도 립밤 자주 바른다. 지금 턱식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 지금 이름을 잘못 부르고 하니까 여기에서 백합님이 진짜 턱식님이 별로였으면 저걸 갖고 몰아쳤겠지. 근데 오히려 저기에서 지금 턱식이 당황하고 국화라고 잘못 부르니 백합님은 립밤으로 주제를 돌려줘. 나도 입술 되게 건조해서 늘 바르는데 나만큼 많이 발라. 그러면서 립밤 한 3개쯤 챙겨서 간대. 턱식은. 그래서 뭐 3개나? 그래서 오히려 백합님이 여기서는 일단은 주제를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백합님, 그대는 나랑 비슷해요. 턱식이 제안을 하는군요. 또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네. 그래서 결이 맞아요? 사람 못 바꾸잖아. 다른 사람이 만나면 시종일관 싸우고 시종일관 설득하고 시종일관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 같은 사람이 만난다고 안 싸우는 거 아닌데. 지금 턱식님도 백합님에게 내가 마음이 없다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 우리가 봤을 땐 마음이 없는데 턱식님은 지금 어쩌면 나는 이 사람과 잘 맞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데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턱식님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말을 입 밖으로 뱉을 때가 많아요. 나 진정성 있는 사람이에요. 나
하고 아까 경수님 앞에서 했던 말도 자기를 설득하는 말.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말이야. 나 국화 싫어해. 성격 다른 사람 만나면 싸우고 설득하고 양보해야 돼. 그래서 안 돼. 백합 만나자. 백합 만나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결국. 나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고 싶어. 국화를 잃은 아쉬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는 신포도 안 먹고 싶어. 나는 이 바닥에 떨어진 단 포도, 다 익은 이 포도를 먹고 싶어. 이게 내가 나한테 맞는 포도야. 저기 위에 있는 저 포도는 쉬어서, 저건 딱 봐도 쉬어서 싫어. 나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게 나랑 딱 맞는. 내 눈높이랑도 딱 맞잖아. 전형적인 이제 신포도질이죠. 그러니까 백합도 맞아. 처음부터 결이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지금 백합님은 또 이런 말엔 또 호응을 또 하고 있죠. 턱식이 나는 어항에서 바닷물고기 보니까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컬러풀해. 근데 이게 본인이 본심을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예쁘고 너무 컬러풀한 게 국화고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면 죽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쁜 게 국화군요. 그러면 백합은 너무 화려하지는 않고 너무 예쁘지는 않은 그런 거라고 느낄 수 있죠. 느끼게 되기가 너무 쉽죠. 그렇잖아도 지금 백합은 자기가 꽁 대신 닭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필 비유를 들어도 지금 이렇게 들면 백합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죠. 그거 안 하고 싶어. 나 예쁘고 화려한 물고기에게 빠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백합님 표정 안 좋잖아. 그래서 다른 환경이 안 맞는 걸 알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백합님이 지금 그렇잖아도 약간씩 이게 부정회로가 도는 사람인데 이건 실수예요. 실은 잘못된 비유를 했어. 여러모로 조급하고 백합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놔야 뭐라도 된다라는 생각에 그랬겠지. 그래서 하나만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백합은 그래 좋아 알았어. 너 마지막 하나만 테스트. 턱식님이 그랬잖아. 특별한 것보다 평범한 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 백합은 국화는 너에게 특별하고 나는 평범해서 쉬워서 나한테 오는 거야? 여기서 너무 좋은 질문이야. 이거는 좀 또 소리가 들리죠. 살짝 굴러가는 소리. 굴러가는. 너무 뛰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가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자꾸 턱식님 얘기하지? 너무 뛰어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라서 물론 이걸 여기서도 영어 단어를 섞어 쓰긴 했지만 이 문장이 또 상대 머릿속에 담기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상대 머릿속에다가 굳이 불필요한 문장을 상대 머릿속에 담아버린단 말이야. 너는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상대 머릿속에 이 메시지를 꽂아놓으면 어떡해. 비슷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대가 베스트야. 여기서 차라리 이 어순이라도 좀 바꾸지. 내가 그대가 베스트인 이유는 우리는 오래 만날 수 있는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도로만 이 어순만 바꿨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더 베스트. 나한테 딱 맞아. 이것도 영어로 했지. 그러면서 백합은 일단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때?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후회 없어? 턱식은 나는 퇴소해도 되겠다 생각할 만큼 결정 난 것 같아. 턱식의 성격에 한번 국화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국화 씨를 다시 선택해서 알아볼 것 같지는 않아요. 턱식 씨는 한번 마음이 상처받고 돌아섰을 때 그거를 다시 성숙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해서 더 이렇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라는 거를 마주하기에는 아직은 변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턱식이 야 번호 줘봐라 간다. 더 있다가 올 거야? 나 먼저 퇴소한다. 번호 줘. 밖에서 다시 만나게. 나 그냥 출근할 테니까 우리 밖에서 만나. 근데 백합도 오늘 영식님 22기 영식님이랑 얘기하고 그냥 솔직하게 오픈해서 시간 되면 삼명손님이랑도 얘기해보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백합님의 1순위는 턱식이 맞아요. 턱식이 맞아. 지금 제스처나 이런 게 저 말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 턱식에게 이 말해도 괜찮을까라고 본인이 지금 조심스럽거든.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근데 턱식은 프로그램이 알차다. 되게 좋다. 그렇게 여러 사람 알아볼 거구나. 나는 그 다음 행선지 없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끝내고 가면 돼. 나 데이트 마치고 집에 갈 거야. 난 뭐 너밖에 안 남았어. 근데 턱식에게서 이렇게 웃음과 여유가 나오는 건 그만큼 백합님이 다른 데를 간다고 해도 그닥 큰 상처가 되진 않죠. 큰 불안으로 다가오지 않죠. 애초에 큰 기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전화번호 달라고 농담하고 백합은 에이 농담이지 재밌어 라고 하는데
그대의 선택은 너무 재밌어. 여기서 근데 진짜 전화번호를 달라는 얘기 하나 농담으로 받아들이니까 전화번호 찍어주면 선택인 거야. 근데 백합은 내 전화번호 줄 의향이 있어. 거절할 마음이 있는 상태는 아니죠. 확실히 턱식에게는 전화번호 줄 의향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 선택인 거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럼 뭐 나 선택할 거면 나 셔터 내린다. 근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으로 백합님이 지금 또 그렇게 딱 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합님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국화에게 마음이 너무 갔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지금 이후의 행동들은 국화에게 마음과 상처가 다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들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정성 있게 하는 거예요 라고 경수에게 괜히 어필을 하잖아요. 그렇게 백합님은 저도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서 뭐 꽁 대신 봉황이라 그랬나? 하면서 또 웃어. 말을 잘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또 넘어가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 계속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그것도 데이트 중간중간 나왔던 이야기. 턱식은 제 선택이 영식이랑 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삼형수까지 알아보겠다고 하니 기분이 조금 언짢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언짢았던 태도가 나왔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턱식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한 게 마음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합은 그 와중에 어쨌건 턱식이 자기가 1순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나도 지금 좀 더 알아볼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턱식이 언짢을까봐 또 두려워. 그러면 백합님은 생각보다 지금 턱식에게 마음이 꽤 큰 거지. 턱식은 조금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설렘이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3일차 밤에 설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편안함과 설렘이 조금 애매하다. 아무래도 마음속에서 국화와 데이트했던 순간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하루 전에 데이트인데 마음속에서 어떻게 비교가 안 되겠어. 1년 전에 만났던 사람과도 비교가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래서 제 문제인지 상황의 문제인지, 그래서 생각 정리가 필요하고 오늘 밤은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고민이 어떤 식으로 될지, 또 도망치는 픽으로 동백을 선택하고 그냥 데이트 맘 편히 그냥 조용히 하고 데이트를 할 것도 없는 시간을 보내고 들어와서 마지막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진짜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국화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갈지, 아니면 나를 좋다고 하는 게 백합이니까 백합이랑 데이트 한번 해보자라고 갈지. 저는 그 중에서 동백을 선택하는 거에 지금 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왔고요. 백합님 지금 추워하잖아요. 아까 춥다고 담요도 거기서 이렇게 줘놓고 지금 추워하고 있구만. 에스코트 안 합니까? 국화님한테를 뭐 보디가드 영화를 찍더만. 그렇게 백합님은 공연 거실로 바로 가고요. 턱식님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백합님 뒷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섭니다. 그리고 바로 불을 끄고 자버려요. 공공연 거실에 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국화에게 그렇게 표현해놓고 갑자기 또 백합님을 챙기는 모습을 국화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식님 마음의 진정성이야. 오히려 이거를 이 전날 그랬어야 돼. 이거는 턱식님의 후회예요. 어제 백합과 데이트하고 와서 그냥 잘걸. 국화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말걸. 그렇게 후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또 국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겠지. 어제 후회와 똑같은 행동을 또 하자니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뭐지라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 중에는 국화죠. 국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따로 백합님을 만나건 그냥 혼자 있거나 그런 게 좋겠다. 동굴로 들어가 버리겠다. 국화복이 마음 아프고 신경 쓰이고. 그리고 백합님은 돌아와서 22 영식님에게 모자 받았죠. 모자 받고 이때 했던 말, 중요한 말들. 나는 당신이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다. 저 때문에 상처받고 어쩌고 하면서 이때 거절했어. 턱식한테는 국화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는 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폭풍이 몰아쳤던 거실에서 사람들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 난 사람들이 없어서 서운해할 줄 알았는데 식량 조달하러 왔어.
생수 2통, 그리고 초코하임 챙겨가지고 가는군요. 달달한 과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따님하고 약간 입맛이 비슷하신가?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가는 마음과 동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 다 있기는 있겠네요. 영식님은 음식물 챙겨서 가다가 삼형수 눈에 띕니다. 그거 방에서 혼자 먹으려고 나 집거 생활 할 거야. 아, 근데 턱식님은 진짜 뭔가 자신에게 할 말을 바깥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삼형수가 방금 보고 왔잖아요. 턱식님이 지금 혼자 가는 걸 봤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상황이 뭐냐면요. 장미님이랑 영식님의 전쟁이 팍 나고 장미님이 또 여자 출연자들이랑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거의 양쪽으로 클라이막스가 터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남자방 지금 영식 턱식이 지금 칩거한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먹을 거 싸들고 동굴 속으로 갔어. 그러니까 턱식이 동굴 속으로 갔다는 말에 국화도 걱정하고 백합도 걱정하죠. 두 여인 다 턱식이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겠지. 국화는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사람이 지금 자꾸 저렇게 처음에 왔을 때 그런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구나. 라고 이제 국화는 생각하고 백합은 내가 삼형수랑 괜히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맘상해가지고 또 그냥 동굴에 처박히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 서로 서로. 음. 음. 하긴 그쵸. 생수 2통. 그래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 같고 남자들의 방은 심란하죠. 여기서 22 영식은 경수한테 하소연 중이고 턱식은 이제 자려고 누운 상황이고 나 이제 칩거할 거야. 먹을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백합님은 턱식이랑 오늘 이야기해서 나는 삼형수로 오빠랑도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턱식한테 내가 들어가면 난 삼형수랑도 얘기하고 할 거다 했더니 턱식님이 그러면 나는 할 게 없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백합님이 나 때문에 칩거하나 봐. 국화님은 속으로 나 때문에 칩거하나 봐. 지금 이렇게 턱식님의 관심 끌기는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나가면 나오지 않을까. 백합은 그만큼 턱식과 자신은 꽤 지금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확신하고 있죠. 백합님도 턱식님의 마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턱식의 어필이 어느 정도 먹힌 거야, 실은. 턱식은 지금 백합님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이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거지 마음이 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백합은 턱식이 지금 내가 가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백합님 입장에선 뭐 저게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턱식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침묵으로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모이자. 연관성 있는 사람 데리고 나오자 하면서 여기서 백합님이 제가 쌍용식 데리고 나올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턱식한테만 가잖아. 아무튼 그렇게 각자 남자들을 부르러 가는데 뭐 물론 뭐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영식님한테는 국화가 가요. 그리고 턱식님한테는 지금 봉황 씨가 가잖아요. 백합이 턱식을 깨우고 있어. 저예요. 누구야? 백합. 왜? 왜? 하면서 가잖아. 그러면서 뭐 나 퇴소. 그러니까 이제 백합은 아예 됐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턱식은 나 갔어. 나 찾지 마. 나 없어. 라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또 관심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턱식은 또 좋죠. 국화 씨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을까? 그 최소한 처음에 싸우고 갈등이 있고 그 앞에서 앉아서 기다렸을 때는 확실히 국화 씨가 나오길 기다렸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 후로도 눈물을 흘렸던 게 그러고 보니까 국화가 경수랑 데이트를 가려고 가고 있었구나. 근데 경수가 먼저 왔구나. 그러면 그건 국화 씨를 어쩌면 혹시라도 마주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내 역할을 다 했어. 그러니까 떠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떠난다. 내 역할을 다 했으므로 나는 동굴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죠, 실은. 비슷한 맥락이지. 그러니까 아니, 막뭘 계속 다 했대. 그러니까 턱식은 나는 그대하고도 데이트 잘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쿨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턱식님은 이별할 때도 저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백합은 컨셉이 이상해졌어. 왜 이래? 응? 근데 턱식은 나 안 가. 빨리 가서 쉬어. 응. 조금 있다가 갈게. 이 말은 안 가겠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조금 있다가 갈게라고 위로해서 이렇게 멋있게 돌아서는 나 너무 멋져라고 하고 생각하는 거지. 경수 보면서 웃으면서 지나가고요. 턱식님은 또 나와가지고 백합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방 안에 숨은 이유는 결국 국화 때문일 가능성이 있겠네. 그래서 뭐 여기가 뷰가 좋아요. 뭐 이상한 드립을 치는데 백합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와서 얘기하면 바로 올 줄 알았어. 백합님은. 내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한다는 거 때문에 칩거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턱식님은 아니 이렇게 남녀간에 응?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음날 오후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초콜릿 과자를 먹고 있고 물통도 대짜로 2개 가져왔다고 막 그렇게 자랑. 예. 최종 선택까지 나는 칩거할 거야. 근데 이 제작진이 그렇게 놔두냐고. 나중에 후회하는 마음이 좀 올라와도 난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 또 속이겠죠. 스스로를. 그러 그렇지. 다 같이 와서 하기로 했으면 있는 동안 최선 다해야지. 그러면서 근데 이제 턱식은 재미가 없어. 근데 백합은 아유 여기서 백합도 이제 슬슬 빨리 가자고. 살짝 짜증날라 그래. 어떻게 재미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섭섭하게 이러니까 또 웃음으로 무마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려고 하고 있어. 내가 이런 걸 즐기지 않아 사실. 백합은 아예 누가 봐도 제일 잘 즐긴 사람이 지금. 근데 백합도 확실히 턱식한테 마음이 있는 게 지금 사람들 모이고 있고 물론 그 미션을 받아서 온 거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 턱식 삼형수나 22 영식과 얘기를 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은 아니고 턱식이죠 결국.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해요. 이게 회피 성향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명분, 믿음 같은 거죠. 나는 역할을 다 했다. 싱글 2명을 위한 그런 자리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있어. 내가 떠나준다. 뭔 줄 알아요? 무슨 감정인 줄 알아?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턱식님은 내가 국화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상처가 어차피 국화는 경수처럼 저렇게 싱글들끼리 멋진 그거에 대한 질투야. 상처가 남은 상처와 질투. 그래서 어차피 저들을 위한 자리였지 하는 거야. 뭐 그건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그 출발선은 다양할 수 있죠. 어쨌건 부정적인 감정이지. 그게 결국 뭐야? 국화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대는 삼형수랑 확인해야 되고 거기서 삼형수가 나은가 시병식이 나은가 고민해야지. 너도 삼형수잖아. 국화도 경수고. 됐어. 다들 그래 행복해 그래. 나는 들러리였지. 내가 너네들 사랑하니까 보내준다. 행복해라. 그 마음이죠. 그래서 삼형수는 싱글이고 한의원 하는 분이고 너도 삼형수잖아. 응? 그대가 갖지 않은 외향적인 액티비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여기서도 지금 본인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 질투 이런 게 있기는 있네 확실히. 그래서 나는 달라붙어서 그래도 날 선택해 그 주접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백합님 마음속에 미안함이 굉장히 올라오게 되는 말이죠 실은. 근데 이미 본인이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 데이트 때 다 했으니까 할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22 영식님 지금 다시 데리러 가서 이야기하는 건가? 동백님이 그러거든요. 턱식 어디 갔어? 22 영식님이 턱식 데리러 간 거 아니야? 영식님은 백합님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여러모로 불안한 입장이에요. 장미가 소문을 내가지고 백합님에게 선택을 못 받을까봐. 근데 여기서 지금 백합을 선택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못 받을까봐 두려운데 그래서 백합이 뭐 하고 있나 온 거죠. 근데 턱식이랑 아직도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백합 기다리는 거야. 백합이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22 영식은. 백합님 저거 다 봤어. 영식님도 방에 들어갔잖아. 턱식은 나는 저 마음 너무 잘 알지. 영식들한테 관심들 없잖아. 우리도 무의미한 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백합님의 어떤 모성애를 상당히 자극하죠. 어떤 연민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죠. 의도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미소. 슬프고 상처받았지만 나는 미소 짓는 멋진 남자. 백합님도 돌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돌싱으로서 갖는 그런 부분들, 상처들, 그리고 여기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들 또 이해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백함님 입장에서는 연민이 들지. 죄책감도 조금 생기고. 그리고 백함님은 이런 부분에서 아니야. 내가 너 돌싱이어가지고 영수 본다는 건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싶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최종 선택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 근데 턱식은 나 자존감 넘치는데 내가 표정 너무 좋지 않아? 표정은 연기 중이니까. 백합년도 애가 아닌데 이제 남자들이 이런 모습 보이면 어떤 생각인지 다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깔끔해.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굉장히 화창하고 좋았어. 내 마음같이. 이 말은 그래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고 그렇다면 아침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얘기죠. 아침에 괴로웠던 이유는 어젯밤 국화와의 그런 시간들을 후회했기 때문이겠지. 화창해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단지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 뭐 딸 아기 보고 싶고 그렇지. 강아지도 걱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화님이 저녁이 다 준비됐다고 알리러 왔고 먹어요. 보내줄게요. 명분을 가지고 보내준다. 내가 빠져준다. 그러면서 잡아주길 바라는 제스처가 조금씩 남아있는.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렇게 주변 사람을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같이 오라고 괜찮아요. 데리고 와 하지만 한사코 거절하는. 그러면서 이제 제작진이 부를 거다. 결국 진짜로 근데 귀신같이 또 제작진이 이 상황에서 또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데이트 선택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주 관건이죠. 남자가 선택을 하는 그 마지막 데이트. 거기서 과연 턱식이 누구를 선택할까? 막 어디를 선택해줄까? 여기서 막 국화 앞에서 이렇게 막 장난을 치는데 동백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여기서 경수가 왜 그렇게 갑자기 진심이에요? 라고 묻거든요. 국화였다면 왜 다시 그렇게라고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영식이 장난이지 그러거든요. 국화였으면 장난이지라고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모르겠어. 영식님이 상황 파악을 못해서 장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왜 그렇게라고 한 거는 뜬금없었다는 얘기고 영식이 장난이지라고 말한 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국화일 수도 있어요. 국화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동백이 아니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갑자기 그렇게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 그렇다면 턱식은 완전히 삐뚤어진 거지. 회피형 특유의 삐뚤픽. 근데 모르겠어요. 뭐 아닐 수도 있죠. 경수랑 영식도 워낙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수 씨도 화가 나고 그리고 영식 씨도 기분 좋지 않고 내가 안 괜찮다. 그거는 백합에게 자기가 말을 걸고 싶었는데 백합이 턱식에게 계속 매달려서 결국 자기는 말도 못했는데 너 때문에 내 시간 다 내가 백합과 얘기할 시간 다 뺏어가 놓고 지금 딴 사람 선택하냐? 그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낯설 사계는 조용할 날이 없네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